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스포츠 정보를 알려드리는 토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욱더 세부적인 정보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최종 조합픽은 영상 댓글에 기재해두었습니다. 이어서 경기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분석. 셰필드 유나이티드 대 노리치 시티 FC. 셰필드는 시즌 초반 홈에서 강력한 모습을 보이며 승승장구했지만 최근 벌리와 웨스트브로미치를 상대로 1무 1패를 기록하며 주춤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홈에서의 안정감이 줄어들고 상대의 강한 압박을 효과적으로 극복하지 못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번 경기는 홈팬들의 응원을 바탕으로 반등을 노리겠지만 최근 경기력 하락세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노리치는 최근 4경기에서 3승 1무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전 스트라이커 보르하 사인츠가 징계로 결장하는 것은 공격진에 큰 공백을 남길 수 있지만 최근 경기에서 그의 득점이 없었음에도 팀이 안정적인 성적을 유지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노리치는 중원에서의 탄탄한 경기 운영과 효율적인 득점력으로 상승세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셰필드의 주춤한 경기 흐름을 공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셰필드가 홈에서 공격적으로 나서겠지만 노리치의 상승세와 조직적인 경기 운영을 완전히 뚫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리치는 안정된 수비와 역습을 통해 경기를 풀어나가며 득점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큽니다. 양팀 모두 득점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으며 1대1 무승부로 경기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경기 분석. 브렌트포드 대 리버풀. 브렌트포드 잉글랜드 현재 1부 11위입니다. 프랭크 감독은 3-5-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롱볼과 전방 압박을 적극 활용하는 전략을 선호합니다. 최근 맨시티전 2대2 무승부로 저력을 보였지만 이전 경기들에서는 실점이 많아 수비 불안이 드러났습니다. 리그 홈 경기에서 최다 득점을 기록했지만 실점 또한 많아 균형이 무너진 경기 운영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사와 은베우모가 공격을 이끌며 세트피스 활용도가 높아 상대 수비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빌드업 과정에서 실책이 많아 리버풀의 강한 전방 압박에 취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리버풀 잉글랜드 현재 1부 1위입니다. 4-3-3 포메이션을 중심으로 쇼패스 기반의 점유율 축구와 강한 압박을 구사합니다. 최근 리그에서는 맨유 대 노팅엄 포레스트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며 다소 흔들렸지만 공격력은 여전히 강력합니다. 경기당 평균 485.7개의 패스를 성공시키며 빌드업이 안정적이며 페널티 박스 4득점에서도 브렌트퍼드보다 앞서고 있습니다. 누네스의 복귀와 조타의 컨디션 회복으로 공격진의 선택지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최근 원정 경기에서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 브렌트퍼드의 세트피스 공격이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리버풀이 점유율을 바탕으로 경기를 주도하겠지만 브렌트퍼드의 롱볼과 세트피스 공격이 리버풀의 수비를 흔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브렌트퍼드는 홈에서 강한 공격력을 보여주지만 수비진의 부상 공백이 커 리버풀의 공격을 막아내기 쉽지 않습니다. 리버풀이 한 골 차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으며 다득점보다는 접전 양상이 예상됩니다. 세 번째 경기 분석. 레스터시티 대 풀럼. 레스터시티 잉글랜드 현재 1부 19위입니다. 반 니스텔로이 감독은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점유율을 유지하는 패스 플레이를 선호하지만 최근 6연패를 기록하며 공격과 수비 모두 무너졌습니다. 쇼패스를 중심으로 빌드업을 전개하지만 상대 압박을 받으면 롱볼 활용도가 높아집니다. 문제는 페널티 박스 내 슈팅 비율이 9%에 불과해 찬스를 효과적으로 마무리하지 못하는 점이다. 메디스나 바디의 폼 저하가 심각하며 최근 6경기에서 단 3골에 그쳤습니다. 반면 실점률은 경기당 2.3골로 수비 불안까지 겹쳐 반등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풀럼 잉글랜드 현재 1부 10위입니다. 실바 감독은 4-3-3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강한 압박과 빠른 전진 패스를 통해 공격적인 운영을 선호합니다. 최근 9경기 연속 원정 득점을 기록하며 공격력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경기당 찬스 생성 횟수가 레스터보다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이워비와 스미스 로우가 최근 공격 포인트를 꾸준히 기록하며 폼이 좋은 상태이며 특히 박스 4득점에서도 레스터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만 웨스트햄전 2대3 패배에서 보여준 수비 불안은 원정 경기에서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레스터는 홈에서 반전을 노리겠지만 최근 경기력 저하와 수비 불안으로 인해 풀럼의 압박을 견디기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풀럼은 원정에서도 공격적인 운영이 가능하며 찬스 창출력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어 승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풀럼 역시 수비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일 수 있어 레스터가 선제골을 넣을 경우 경기 흐름이 예상보다 접전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다음 경기 분석에 앞서 여러분들께 조금이나 도움이 되고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는 곳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저의 영상에 댓글을 눌러보시면 영어로 된 카카오톡 링크가 있습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100% 무료로 운영합니다.
유료 정보를 이용하시는 것보다 저희 멤버방에서 제공되는 정보들과 함께 떠들고 즐길 수 있는 멤버방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당첨은 장담해드릴 수 없지만 즐거운 배팅하실 수 있게 멤버방에서 소소한 재미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 분석. 웨스트햄 대 크리스탈 팰리스. 웨스트햄 잉글랜드 현재 1부 13위입니다. 포터 감독은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점유율을 중시하지만 최근 공격진의 부상으로 변칙적인 전술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전 풀럼전 3대2 승에서는 공격 기회를 잘 살리며 승리를 거뒀지만 리버풀 대호 맨시티 1대4 전에서는 대패하며 강팀 상대 수비력이 취약했습니다. 패스 성공률과 슈팅 기회 창출은 양호하지만 결정력이 낮아 효율적인 마무리가 부족합니다. 보웬, 안토니오 등 핵심 공격수가 빠져 파케타가 가짜 9번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팰리스 잉글랜드 현재 1부 15위입니다. 크로스를 활용한 공격과 강한 압박을 중심으로 경기를 운영합니다. 최근 5경기 무패 3승 2무로 좋은 흐름을 이어가며 브라이튼 3대1 레스터 2대0전에서 원정 승리를 거뒀습니다. 상대 박스 안에서의 득점이 낮아 결정력이 문제지만 후반 집중력이 높아 경기 후반에 승부를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수비적으로 웨스트햄보다 안정적이지만 레르마의 출전 여부가 변수이며 그가 빠질 경우 중원 수비 조직력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웨스트햄은 새로운 전술 실험이 필요하며 공격진 부상으로 인해 창의적인 해결책이 요구됩니다. 반면 팰리스는 후반전 집중력이 뛰어나고 최근 원정 경기에서도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경기 후반 팽팽한 흐름이 예상됩니다. 웨스트햄이 홈에서 밀리지 않는 경기력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 무승부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 분석. 랑스 대 파리 생제르맹. 랑스는 이번 시즌 중위권 이하의 팀들을 상대로는 강한 모습을 보여왔지만 상위권 팀들과의 경기에서는 고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홈에서도 상위권 팀을 상대로 2무 3패에 그쳤다는 점은 랑스의 한계를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특히 생제르맹과의 원정 경기에서도 0대1로 패하며 상대의 벽을 넘지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랑스의 홈 선제 득점률이 38%로 다소 낮은 편이라는 점도 이번 경기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생제르맹은 리그 내에서 가장 안정적인 전력을 보유한 팀 중 하나로 랑스와 같은 중상위권 팀들을 상대로도 흔들림 없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격과 수비 모두 균형 잡힌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며 상대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플레이가 강점입니다. 특히 랑스의 득점력 저하와 수비 집중력 부족을 고려하면 생제르맹은 경기를 주도하며 효과적으로 공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번 경기는 생제르맹이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통해 랑스를 압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랑스는 홈 이점을 살려 반전을 노리겠지만 상대의 강력한 전력과 조직력을 뛰어넘기엔 역부족일 가능성이 큽니다. 생제르맹이 경기를 주도하며 2대0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섯 번째 경기 분석. 유벤투스 대 AC 밀란. 유벤투스 이탈리아 현재 1부 5위입니다. 최근 5경기에서 3무를 기록하며 결정력 부족과 경기 후반 집중력 저하가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피오렌티나, 토리노, 아탈란타전에서도 리드를 지키지 못하며 승점을 잃었습니다. 브레머의 부재로 인해 공중볼 경합과 세트피스 수비가 불안하며 가티와 칼루루가 중심을 잡고 있지만 밀란의 속도 있는 공격을 막아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공격에서는 블라호비치가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으며 벤치에서 출전할 경우 경기 후반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AC 밀란 이탈리아 현재 1부 7위입니다. 이들은 공격적인 운영을 선호하지만 최근 경기력의 기복이 문제입니다. 슈퍼컵 우승 이후 상승세를 탔지만 리그에서 칼리아리와 무승부를 기록하는 등 경기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수비에서는 티아오가 부상으로 빠지며 가비아가 대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테오와 에메르송의 오버래핑이 잦아 측면 뒷공간 노출이 예상됩니다. 공격에서는 레앙의 폼이 핵심이며 최근 꾸준히 공격 포인트를 기록 중입니다. 하지만 플리시치와 로프터스 치크의 출전 여부가 불확실해 밀란의 공격력이 평소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유벤투스는 홈에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바탕으로 실리적인 플레이를 할 가능성이 크지만 후반 집중력 저하가 변수입니다. 밀란은 공격적으로 나서겠지만 수비 조직력 문제와 핵심 공격 자원들의 부상 공백이 경기력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유벤투스가 주도권을 잡겠지만 밀란의 공격진이 만들어낼 변수도 고려해야 합니다. 블라호비치의 후반 투입이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높으며 유벤투스의 근소한 승리가 예상됩니다. 일곱 번째 경기 분석. 아스날 대 아스톤빌라. 아스날 잉글랜드 현재 1부 2위입니다. 아르테타 감독은 점유율을 높이고 높은 위치에서 압박을 가하는 전술을 선호합니다. 최근 북런던 더비에서 승리하며 홈 경기 무패 기록을 이어가고 있지만 제주스와 사카의 부상으로 공격력이 약화된 점이 변수입니다. 특히 측면에서 사카의 부재는 빌라의 수비 부담을 줄여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홈에서의 경기 운영은 안정적이며
이번 시즌 홈 경기에서 단 5실점만 허용하며 리그 최저 실점을 기록 중입니다. 아스톤 빌라 잉글랜드 현재 1부 7위입니다. 에메리 감독은 미드필드 점유율을 극대화하며 짧은 패스 플레이와 전방 압박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최근 3연승을 기록하며 상승세지만 원정 경기에서는 뉴캐슬전의 0대3 노팅엄전의 1대2에게 패배하며 수비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핵심 공격수 와킨스는 최근 3골을 기록하며 절정의 폼을 유지하고 있으며 경기당 2.1개의 슈팅을 기록하며 빌라 공격의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맥긴, 바클리 등의 중원 부재는 빌라가 아스널의 압박을 극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스널은 홈 경기에서 압도적인 경기력을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제주스와 사카의 부상으로 공격 전개가 다소 둔화될 수 있으며 빌라는 와킨스를 중심으로 역습을 노릴 전망입니다. 빌라의 원정 수비 불안과 중원 공백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으며 아스널이 점유율을 바탕으로 꾸준히 찬스를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8번째 경기 분석. 레버쿠젠 대 메넨글라트바흐. 레버쿠젠 독일 현재 1부 2위입니다. 레버쿠젠은 3-4-2-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공격적인 전술을 펼치며 최근 5연승을 기록하며 리그 2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직전 도르트문트 원정과 마인츠전에서 힘든 경기를 승리로 이끌었고 프라이부르크를 5대1로 대파하며 홈에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공격에서는 보니페이스가 부상으로 빠졌지만 시크가 복귀해 공백을 메우고 있습니다. 비르치의 창의적인 플레이와 프림퐁, 그리말도의 오버래핑이 팀의 주요 공격 루트입니다. 특히 그리말도는 리그에서 6골 6도움을 기록하며 측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수비는 타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인카피의 탑소바 조합이 견고한 모습을 보이며 상대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홈 경기에서는 8경기 7승 1무로 무패를 기록하며 강한 모습을 유지 중입니다. 메넨글라트바흐 독일 현재 1부 11위입니다. 메넨글라트바흐는 4-2-3-1 포메이션을 사용하며 공격적으로 나서는 경기 운영을 합니다. 최근 5경기에서 9골을 기록하며 공격력은 나쁘지 않지만 수비가 매우 불안하다. 바이에른 뮌헨전에서는 선전했지만 볼프스부르크전에서는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11실점을 허용하며 수비 조직력이 전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공격에서는 플레아가 중심을 잡고 있으며 바이글과 리에츠가 중원에서 활약하지만 오노라트의 부상으로 측면 공격의 창의성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수비진에서는 엘베디와 이타쿠라가 중심을 잡고 있지만 측면 수비가 불안하며 미드필드에서 상대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원정 경기에서는 9경기 2승 2무 5패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레버쿠젠은 홈에서 압도적인 경기력을 유지하며 최근 5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반면 메넨글라트바흐는 공격적으로 나쁘지 않지만 수비 불안이 심각하며 원정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레버쿠젠의 빠른 공격 전개와 강한 압박이 메넨글라트바흐의 불안한 수비를 무너뜨릴 가능성이 큽니다. 메넨글라트바흐도 역습 상황에서 한 골 정도는 기록할 가능성이 있지만 레버쿠젠이 다득점으로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9번째 경기 분석. 아탈란타 대 나폴리. 아탈란타 이탈리아 현재 1부 3위입니다. 가스페리니 감독은 3-4-1 이전술을 선호하며 빠른 템포와 높은 압박을 기반으로 한 공격적인 운영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5경기에서 1승 3무 1패를 기록하며 득점력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밀집 수비를 상대로 공간 창출에 어려움을 겪으며 우디네세, 유벤투스전에서 답답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공격의 핵심은 루크만과 데 케텔라에레이며 이들의 연계 플레이가 상대 수비를 공략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벤치에서 레테기가 출전할 경우 공중볼 경합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카마카의 결장으로 인해 최전방 마무리 능력은 다소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수비진은 스칼비니와 짐시티가 중심을 잡지만 공격 가담 시 역습에 취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나폴리 이탈리아 현재 1부 1위입니다. 콘테 감독은 강한 수비 블록과 역습을 활용하는 전술을 구사합니다. 최근 5경기에서 5연승을 기록하며 강력한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3경기에서 무실점을 기록하며 수비 조직력이 안정적입니다. 유벤투스와 인터 밀란을 상대로도 견고한 수비를 유지했으며 상대의 실수를 유도하는 플레이가 효과적이었습니다. 공격에서는 루카쿠와 네레스의 조합이 핵심이며 루카쿠는 최근 2경기에서 한 골 3도움을 기록하며 절정의 폼을 유지 중입니다. 하지만 크바라츠엘리아가 PSG로 이적하며 왼쪽 측면의 공격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빈자리는 폴리타노와 맥토미니가 번갈아 맡겠지만 파괴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탈란타는 홈에서 공격적으로 나설 것이지만 나폴리의 강한 수비 조직을 뚫을 수 있을지가 관건에 있습니다. 특히 나폴리의 수비 블록과 루카쿠를 활용한 롱볼 전술이 효과적으로 작용할 경우 아탈란타는 고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크바라츠엘리아의 이적 공백이 나폴리 공격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아탈란타가 홈에서의 강점을 살려 근소하게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10번째 경기 분석. 헤타페 대 바르셀로나. 헤타페 스페인 현재 1부 15위입니다. 헤타페는 강한 압박과 수비 중심의 경기 운영을 선호하는 팀입니다. 최근 공식전 3연승을 기록하며 강등권 싸움에서 벗어나고 있지만 득점력이 여전히 문제입니다. 올 시즌 리그 19경기에서 단 13골만 기록하며 최악의 공격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요랄이 팀 내 최다 득점자로 활약 중이지만 그를 보조할 공격 옵션이 부족합니다. 수비는 라리가에서 세 번째로 적은 실점을 기록할 만큼 탄탄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니코, 니옴, 로드리게스가 징계와 부상으로 결장하며 조직력의 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홈에서는 극단적인 수비 전술로 바르셀로나를 괴롭혀왔으며 2019년 이후 홈 맞대결에서 3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입니다. 바르셀로나 스페인 현재 1부 3위입니다. 바르셀로나는 4-3-3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점유율을 기반으로 한 공격 전개를 선호하지만 최근 리그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3경기에서 1무 2패를 기록하며 3위까지 추락했으며 특히 레가네스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게 연패를 당하며 선두 경쟁에서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컵 대회에서는 반등하며 스페인 슈퍼컵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4대1로 격파했고 코파 델 레이에서도 베티스를 5대1로 제압하며 8강에 진출했습니다. 레반도프스키가 팀의 주포 역할을 맡고 있지만 경기력 기복이 있으며 야말과 가비가 더욱 활발한 공격을 전개하는 모습입니다. 수비진은 테어 슈테겐, 크리스텐센, 마르티네즈가 부상으로 빠져 조직력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헤타페의 수비적인 운영을 고려하면 공격이 답답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헤타페는 홈에서 강한 수비 조직력을 바탕으로 바르셀로나를 괴롭혀온 팀이며 최근 3번의 맞대결에서 모두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기에서는 수비진 공백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바르셀로나는 리그에서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컵 대회에서 반등하며 경기력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헤타페의 극단적인 수비 운영을 고려하면 다득점 경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크며 바르셀로나가 경기 주도권을 잡으면서도 무난한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조합픽과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포츠 토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적중률이 낮으신 분께서는 멤버방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며 분석 비교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멤버방에 다양한 픽스터분들이 많이 있으니 도움을 받아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며칠 지켜보신 후 마음에 드는 조합픽 탑승하는 방법도 좋을 수 있습니다. 스포츠는 절대로 운으로 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이제는 스포츠 분석도 전문 분야가 존재합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